요즘 한국 트로트계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름, 세 글자 빈에서 들어보셨나요? 단순히 노래 잘하는 어린 가수를 넘어 지금 이 순간 실제로 가요계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는 인물이죠. 특히 가왕 나훈아와 나란히 언급되는 몇 안 되는 후배라는 점에서 더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중심에 있는 곡, 나훈아의 미공개 작품 그리움의 시간이 어떻게 빈에서에게 전해졌는지, 그리고 그 한 장의 악보가 왜 세대를 잇는 기적이라고 불리게 되었는지 알려지지 않았던 뒷이야기를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모든 시작은 의외로 짧은 한 줄의 뉴스였습니다. 가왕 나훈아 빈에서에게 미공개곡 선물 처음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그저 흥미로운 콜라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포털 메인을 장식하는 기사들이 연달아 올라오고 방송과 유튜브에서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하자 분위기는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댓글창에는 진짜야, 나훈아가 직접 줬다고 이건 이벤트가 아니라 사건이다 같은 반응이 줄줄이 달렸고 커뮤니티마다 관련 글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때까지 이 이야기의 겉면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악보가 어떤 과정을 거쳐 빈에서에게 도착했는지, 그리고 그날 이후 한 소녀의 인생이 어떻게 다른 궤도에 오르게 되었는지, 진짜 이야기는 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몇 달 전 빈에서는 KBS 브로의 명곡 출연을 앞두고 치열하게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도 뒤로 미룬 채 곧장 연습실로 향했고 마이크 앞에 서서 같은 구절을 수십 번씩 반복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작은 체구의 말수도 많지 않은 평범한 10대 소녀였지만 노래를 부르는 순간만큼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눈빛에는 나이와 어울리지 않는 깊이가 있었고 목소리에는 한 번쯤 큰 상처를 겪어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울림이 배어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이난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지만 음악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이미 한 명의 예술가에 가까웠습니다. 바로 그 시기 음악계 어딘가에서 조용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나훈아 선생님이 후배 가수에게 본인의 미공개 곡을 넘겨주려 한다더라. 처음엔 누구나 흔한 루머쯤으로 여겼지만 이 이야기가 나훈아와 오랜 세월을 함께 온 음악감독 정경천의 귀에 들어가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무대와 녹음을 함께 준비해온 그는 선생님의 음악 세계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인물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 소문을 들은 순간부터 마음 한구석이 계속해서 묵직하게 울렸다고 합니다. 결국 정경천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정말 미공개 곡을 후배에게 주실 생각이십니까?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세요? 잠시 고요가 흐른 뒤 나훈아는 짧지만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 아이 노래 한 번 더 들어보게 길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의 마음속에 한 명의 후배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름 석자가 조용히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순간 이 이야기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정경천은 서둘러 움직이기보다 먼저 모니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빈에서 사랑의 발자국을 입력해 그녀의 예전 무대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의 소녀는 아직 교복이 더 자연스러운 나이였지만 첫 소절 이 흘러나오는 순간 분위기는 단번에 바뀌었습니다. 목소리는 맑았지만 가볍지 않았고 표현은 섬세하지만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곡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애쓰는 흔적이 느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몇 곡을 연달아 확인한 뒤 정경천은 속으로 짧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 친구 그냥 노래 잘하는 정도가 아니네. 진짜 이야기를 알고 부르려고 한다. 며칠 동안 빈에서의 각종 무대를 다시 확인한 정경천은 마침내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훈아에게 다시 보고를 올렸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친구 목소리 열어 무대를 다시 들어봤습니다.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진심이 느껴집니다. 순간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나훈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트로트의 미래는 결국 감성이야. 저 아이는 감정을 꾸며서 올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꺼내서 부르더라.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오랫동안 무대를 지켜본 사람이 후배에게 내리는 일종의 승인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나훈아는 조용히 자신의 작업실로 들어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세월의 냄새가 배어있는 수많은 악보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세상에 잘 알려진 히트곡들도 있었고 언젠가 꺼내려고 했지만 시간이 흘러 묻혀버린 곡들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한 장 한 장 악보를 넘기다가 어느 순간 손을 멈추었습니다. 제목은 그리움의 시간. 수십 년 동안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가슴속에만 묻어두었던 미공개 곡이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악보를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 이 노래도 나갈 때가 됐지. 나훈아는 그 악보를 정경천에게 건네며 짧지만 묵직한 당부를 전했습니다. 이 곡 그 아이에게 맡겨보세. 한 장의 종이가 오가는 단순한 순간처럼 보였지만 이 결정은 자신이 오랫동안 품어온 노래를 후배에게 완전히 내어주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말합니다. 바로 그 한 장의 악보가 트로트의 역사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다고. 악보를 건네받은 정경천은 곧장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몸 가까이 품에 안고 며칠을 고민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곡을 받는 순간 그 가수의 인생은 분명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런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결심을 굳혔고 조용히 빈에서 소속사 번호를 눌렀습니다. 나훈아 선생님께서 빈에서 씨에게 미공개 곡을 전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만큼 너무 큰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소속사로 흰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세월이 느껴지는 악보 한 장과 짧게 적힌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에게 이 노래를 맡깁니다. 빈에서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악보를 쥔 손끝이 살짝 떨렸고 심장은 너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동안 텔레비전 속에서만 보던 이름 가왕 나훈아, 그 이름이 적힌 악보가 자신의 손에 들려있다는 사실이 잘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렘, 두려움, 부담감, 감사함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그날 밤 그녀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웠다가도 몇 분 만에 다시 일어나 악보를 펼쳐보고 가사를 조용히 읽어내려가다 또 덮기를 반복했습니다. 이게 과연 내게 어울리는 오지일까? 혹시라도 실망하게 되면 어떡하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결국 빈에서는 기타를 꺼내들고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악보 상단에 적힌 작사 작곡 나훈아라는 글씨를 바라보는 순간 이 곡이 단순한 신곡이 아니라는 느낌이 분명하게 다가왔습니다. 한 세대의 상징이 자신의 음악 인생을 향해 내민 손, 그 손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지 시험받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 텅 빈 건물 안에서 연습실 불이 켜졌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그녀는 처음으로 그리움의 시간을 조심스럽게 불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음정도 감정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노래가 자신을 끌어당기는 느낌이 아니라 본인이 노래를 따라가느라 허덕이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소절 한 소절 다시 부르다 보니 노래와 마음이 서서히 맞물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빈에서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진심으로 불러야 해. 이 노래만큼은 절대 대충 흘려보내지 말자. 그날 이후 그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바로 연습실로 향했고 밤이 깊어도 마이크를 쉽게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목이 쉬어걸거려져도 다시 부르고 손가락 끝이 피아노 건반에 쓸려 아파도 연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이 노래를 선생님 앞에서 직접 부를 수 있을 만큼 준비하자. 그 마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수줍은 10대 소녀였지만 눈빛 속에는 이미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만의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경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연아 이제 녹음 일정을 잡자. 준비됐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대답은 짧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네, 꼭 잘해내고 싶어요. 떨림과 각오가 섞인 한 문장이었지만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고 그리움의 시간을 세상에 처음 녹음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녹음실 문이 열리던 아침 빈에서는 차분한 흰 셔츠 차림으로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장비를 점검하는 엔지니어들 모니터 앞에 앉은 감독들 스태프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손끝은 조금 떨렸지만 얼굴에는 각오가 묻어 있었습니다. 정경천 감독은 미소를 지으며 악보를 건넸습니다. 이거 선생님께서 직접 쓰신 가사다. 잘 부탁한다. 악보 모서리에는 오래된 잉크 얼룩과 연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종이의 색깔은 세월만큼이나 약간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그 흔적을 바라보는 순간 빈에서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노래 안에는 누군가의 시간이 그대로 들어있구나. 녹음 버튼이 눌리고 피아노 인트로가 천천히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빈에서는 눈을 감고 크게 숨을 들이마신 뒤 첫 소절을 올렸습니다. 어린 나이의 목소리인데도 그 안에는 오래 살아온 사람의 추억 같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화면을 지켜보던 정경천은 손을 멈추고 작게 속상했습니다. 이건 그냥 신곡 녹음이 아니야. 마음이 찍히고 있다. 물론 한 번에 끝나진 않았습니다. 한 구절 한 줄을 부를 때마다 다시 듣고 또다시 부르고 감정을 조정하는 과정이 수십 번 반복되었습니다. 감정이 너무 앞서면 한 발 물러섰고 부족하다 싶으면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목소리가 잠시 갈라져도 눈가가 뜨거워져도 그녀는 한 번만 더 해보려며 녹음을 이어갔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치열한 작업 끝에 드디어 그리움의 시간 데모 버전이 완성되었습니다. 파일 이름은 전유진. 그리움의 시간. 정경천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체를 들어본 뒤 조용히 숨을 고르고 메일에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이제 선생님께 보내봐야지.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단 몇 초 사이 사무실 안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무거워졌습니다. 한 번의 클릭이 한 사람의 인생과 한 곡의 운명을 통째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마침내 나훈아에게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길지 않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저 목소리엔 사람 온기가 있네. 단 한 줄. 하지만 이 짧은 문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가수가 그의 곡을 불러왔음에도 좀처럼 듣기 어려웠던 표현이었습니다. 곡을 만든 사람이 이제 완성됐다고 인정하는 순간 그 노래는 비로소 진짜 주인을 만난 셈이 됩니다. 이 한 줄은 김다연에게는 물론 이 작업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답장이 오고 난 뒤 상황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주요 매체에서는 가왕 나훈아 김다연에게 미공개곡 선물 트롯 세대 교체 신호탄 그리움의 시간 탄생 같은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단에는 김다연이라는 이름이 오르내렸고 방송사들은 앞다투어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팬들은 드디어 진심이 통했다. 이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며 환영했고 나훈아가 직접 후배를 지목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동시에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너무 빠른 성공 홍보용으로 만든 스토리 같다는 회의적인 시선도 함께 등장했습니다. 세상은 늘 새로운 스타에게 박수와 의심을 동시에 던집니다.